네, 2024년 2월 2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각각의 정당에서 공천에 들어갑니다. 사상 최대의 정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비유했네요. 가장 무자비하다.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 네. 이리저리 신문을 보다가 조선일보 정우상 정치부장이 쓴 칼럼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적과의 전쟁보다 더 무자비한 내전.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투시합을 하죠. 권투시합을 하던 중에 선수가 뛰쳐나가고 링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윤석열, 한동훈 갈등, 윤한 갈등, 문재인과 이재명의 싸움, 문명대전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이 무자비한 내전을 유권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라. 그런 당부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칼럼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씨를 사천하면서 김경률 씨가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김건희 여사를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서 비서실장 이관섭 씨를 보내서 지지를 철회하겠다라고 하면서 터져나왔던 윤한 갈등에 대해서 처음에 이준석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둘이 약속 대련 짜고 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 그랬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 속마음을 솔직히 얘기하면은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짜고 치는 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짜고 치는 거는 전두환 노태우가 했던 6.29 선언처럼 하지 이렇게 감정 대련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정우상 부장도 그거 약속 대련 아니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그럴 수가 없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민주당의 갈등부터 얘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친명계, 이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쳤는데 지금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원외 인사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고 싶어 죽겠는데 친명계 의원들이 있는 데는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지금 문재인계 사람들이 나오겠다 하는 데는 자기들이 들어가서 당선되고 싶죠. 당선되기 전에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힘을 썼던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총력을 다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문재인 세력과 이재명 세력이 내전을 벌이는 문명대전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 부장이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정치부 기자 10년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보인다. 뭐냐? 선거에서는 예선이 본선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예선에서 거의 모든 게 다 터져나오고 가장 처절한 승부가 벌어진다. 왜 그러냐? 이 각 당의 후보자를 정하는 이 예선에서는 각 당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즉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싸우게 되면 자기네끼리 갈라서게 되기 때문에 감추는 게 있기 때문에 감춰주기 때문에 그 무대 뒤에서 더 치열하게 급소를 찔러댄다는 거죠. 일단 후보가 결정돼서 타당 후보하고 붙게 되면은 그때는 보는 눈이 있고 하니까 점잖은 척하지만은 사실은 싸우겠다, 경쟁하겠다고 나온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이런 시합 못하겠다고 뛰쳐나가고 링을 부숴버리고 하는 사태는 공천을 하는 예선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얘기한 이재명이나 무슨 공천을 얘기하는 한동훈이나 다 거짓말이 된다. 당대표가 쫓겨날 수도 있고 당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전을 무심히 볼 수가 없는 게요. 이 내전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본선에 와서 본선에서 한 번 더 승부를 하긴 하지만 둘 다 더티한 내전을 벌인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지금 입법부의 힘은 행정부를 능가하는 살인적인 권력을 갖고 있죠. 그 권력을 칩니다. 지금 386 운동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것도 그들이 민주당 내부의 공천에서 처절한 싸움을 이기고 올라와서 본선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하는 거는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처절하게 내전을 겪어서
돌파한 세력들이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본선 A당에서는 누가 나왔고 B당에서는 누가 나왔다 이걸 저울질할 게 아니라 지금 공천전쟁을 하는 거를 눈을 부릅뜨고 봐라 라고 정우상 부장이 썼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칼럼입니다. 2월 2일 날 시사저널에 이원석 기자도 문명 내전이 시작됐다. 조짐이 보인다. 이재명의 복수가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공천전쟁을 상세하게 옛날 같으면 기자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써요. 왜? 그때는 기자들이 각 정당을 출입하면 거의 정당의 중견 간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권을 진 세력들하고 주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든 세력들 건 잘 쓰지 않았죠. 그래서 각 정당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에 대한 보도가 없었는데 이제는 워낙 많은 언론이 있고 또 기자들도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원석 기자가 지금 조홍천, 김종민 등이 탈당했고 이낙연도 탈당했지만 민주당은 안정화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비이재명계였죠. 비명계였는데 비명계와 친명계가 싸웠는데 이제 비명계가 제법 나갔으니까 이제 친명계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문재인 세력들을 공격한다. 즉 앞서 말한 대로 문명대전을 벌인다는 겁니다. 문재인 측근들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구에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이재명계가 나서면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 이재명과 문재인은 같은 배를 지금 야당이 됐으니까 탈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둘이 칼을 거녔던 사람들이죠. 2017년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이 졌죠. 이재명이 지기 전에는 어떤 사태가 있었는가 하면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낙산, 즉 성균관대학교 뒤쪽 북악산 자락에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셋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경쟁을 할 때 제가 탈핵비판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는데 그때 원자력에 반대하는 토크쇼를 했었죠. 서로 각기 다른 의견을 내면서 그때 이미 셋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싸움에서 문재인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이긴 다음에 이재명 세력 줄이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실 지금 대장동 게이트니 뭐니 하는 것들은 다 문재인계들이 다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비리, 그의 부인의 법화까지는 몰라도 김혜경 씨 문제 같은 것들도 이미 다 쥐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걸로 밀어붙이니까 그땐 또 이재명 씨는 지금 문재인 아들 또 있고 그 딸도 이제 이혼을 했지만 그 사위 문제 같은 것도 다 이재명계가 쥐고 흔들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이재명계가 불리했죠. 그래서 경기도 지사가 돼갖고 길을 쓰고 살아남아가지고 차기 대권 후보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하고 악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지금은 자기들이 당권을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개항을 해 길을 쓰고 그것도 송영길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권을 잡은 거는 문재인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거죠. 그렇게 이재명을 살려주는데 1등 공신이 송영길인데 송영길은 지금 구속돼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이 돈을 돌렸다고 하는 윤관석 의원은 징역 1년인가요? 2년 일단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은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각 당 내부에서의 파벌 싸움이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건들이 생기죠. 윤영찬 씨,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를 했었고 그의 형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윤영관 교수죠. 윤영관 교수의 동생이죠. 상당히 엘리트 집안이라서 다 형제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이 윤영찬 씨가 문재인 정권 때 국민소통수석인가 했었죠. 그런데 지금 당연히 이재명계가 아니니까 김종민 의원들과 함께 탈당하겠다 그러다가 싹 말을 바꿨어요. 탈당 안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된 거는 임종석이 또 고민정 이런 문재인계 사람들이 탈당하지 말라고 탈당하면 불리하다고 하니까 싹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때까지는 비명계로 활동하다가 친문 DNA를 가동시킨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수진 씨라고 하는 역시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비례대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처음에 서울 서대문 나오겠다 그러다가 서대문을 전략 공천한다니까 자기는 뭐 포기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이 윤영찬 씨 지역구로 나오겠다고 자기가 이제 친명계의 수습 뭐 최고 선봉인 양 선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명 대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 기사를 보시면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누굴 문재인계 누구 잡기 위해서는 누가 나오고 전해철을 잡기 위해서는 양문석 나오고 전해철이라는 친구 벌써 3선이나 됐구나. 옛날에 민변에 있으면서 약간의 그리고 국방 문제를 좀 갖고 뭐 좀 흔들었던 친구죠. 네. 이런 식으로 싸움질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니 뭐니 하는 거는 의미 없고요. 이제는 자기네끼리 내전이 치열한데 이 내전,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윤한 갈등, 문명 대전을 다 똑같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보십시오. 불을 켜고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고 여기서부터 후보자를 골라야 됩니다. 홍준표 대구지사가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였어요. 제가 지금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는 다 엉터리라는 얘기를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홍 지사가 자기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2011년 그때는 무슨 당이냐 하도 국힘당 이름을 바꿔서 당대표 경선을 할 때 3억 원 주면은 10% 이상 당신 더 지지율 나오도록 해주겠다.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하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은행 인터넷 뱅킹 다 하시죠. 인터넷 뱅킹 하시면서 오픈 뱅킹 하시죠. 우리은행 거래하면서 다른 은행 것도 다 보고 글로 송금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포털에 많이 가입해서 포털 이메일 쓰시면서 뭐 하시고 또 각가지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사시죠. 구매하시죠. 해외 직구도 하시고 그때마다 인적사항 집어넣고 뭐 집어넣죠. 그때 뭔지 모르고 동의하십니까? 오픈뱅킹 할 때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면 눌렀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흘러서 동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오픈뱅킹에 동의하는 순간에 그런 자료들이 우리 금융감독기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돈 흐름 계좌를 볼 수도 있게 되고 업체로 넘어가가지고 또 거기서 분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치 성향이 딱딱 나옵니다. 그걸 판매를 합니다. 그걸 여론조사 회사가 사가지고 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그럴 때 홍준표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만 딱 선정해서 전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이 높게 나오죠. 그리고 그걸 언론에 공개하면 홍준표가 1등이구나 하고 그쪽으로 쏠림이 생깁니다. 요거는 그 김경수 경남지사가 여론 조작할 때 뭘 돌렸다 매크로를 돌렸다고 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무슨 기사를 하나 올렸어. 그게 자기네 유리한 기사야. 그럼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에 올라갔을 때 그걸 막 많이 봤다고 클릭을 해줘요. 댓글도 많이 달아. 그러면 그게 클릭수가 많고 댓글이 많으니까 가장 댓글이 많고 클릭이 많은 기사 해갖고 네이버나 다음 상단에 뜹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게 대세이고 뉴스인 줄 알고 보면서 글로 기울어지죠. 이렇게 여론 조작하는 겁니다. 홍 지사가 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다. 네. 지금 바로 이러한 내전이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제3지대에서 빅텐트가 쳐지느냐, 즉 이준석과 이낙연이 합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준석이 모르겠어요. 막판엔 합칠 수도 있겠지만은 70대에 접어든 개혁미래당의 주축, 이건 이낙연 씨가 70대죠. 그 자기네는 지금 40대죠. 70대 선배들은 10년 정도밖에 정치를 다 할 수 없는데 그 10년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30년 뒤 대한민국을 흔들 결정할 우리한테 뭐 어쩌겠느냐 하고 턱 걷어쳤어요. 통합은 안 한다 이런 거죠. 이것도 게임일 수도 있고, 네. 이것도 내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러한 말과 행동 하나를 다 지켜보십시오. 선수가 뛰쳐나가고 니링이 무너지고, 네. 윤한 갈등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진짜 갈등이었습니다. 이관섭 씨가 정말 영리한 참모였다면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할 만큼 갈등이 컸다는 얘기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무자비한 예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세력과의 싸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준석과 이낙연도 철저히 경쟁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어떤 사람이 좋은지 지금 정치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각 당 후보 결정된 다음에 결정하시는 거는 그거는 이미 결정된 여론조사 조작된 거하고 지역 감정에 속는 겁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